저는 우선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래서도 시를 주로 쓰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3 때 돌아가셨는데요. 간경화증으로 오래 아프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는데 저는 소풍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죽지 않을 테니까 소풍을 갔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 소풍을 가가지고 가을이었는데 즐겁지도 않고 해서 바이툼에 끼어서 우울하게 있으니까 백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장에서 그날 그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단풍나무에 비유해서 우리 엄마가 저 단풍나무인데 곧 떨어질 것 같다는 이제 글을 썼더니 장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써서 처음으로 이제 장원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를 못 가리켜 죽는구나. 너는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써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흘 밤낮을 앓다가 울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효도하는 길은 글을 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도서출판문학공원이라는 출판사를 창립해서 지금 20여 년째 출판사와 그리고 스토리 문학이라는 잡지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야 할지,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공간이 없고 발표할 때마다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싼 값으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문단에서 나와서 보니까 저도 그런 상황을 오래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책을 우선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 공간과 등단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작품 활동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지금 좀 어렵지만 그 출판사와 또 문학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 평생교육원에 가기 전에 그 은평구에서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좀 했고요. 또 근처에 뭐 김포시, 포천시, 또 가평군, 또 강화군, 또 영월군 뭐 이렇게 엄청나게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시를 쓰는 것이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시를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감을 찾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나 시를 쓸 수 있고 누구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즐기며 받아쓰는 시창작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쓸 때 시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짜내려고 해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물의 이치를 또는 환경의 이치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겁니다. 다만 낙엽이 진다 할 때 낙엽이 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공감각의 이동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를 쓰죠. 그러니까 낙엽이 진다가 아니고 나무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 돌이 굴러갈 때
자갈자갈 굴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갈자갈 속에는 5천 년 또는 뭐 1억 년, 10억 년에 그 말이 모여서 자갈자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쓰죠. 그래서 받아쓰기 시창작법. 근데 시 쓰는 일이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괴로우면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즐겁게 소풍 가듯이 또 친구와 놀러 가듯이 이렇게 즐기며 받아쓰는 시창작법. 많은 사람들은 시 한 가지만 쓰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소설로 쓸 이야기가 따로 있고요. 시로 쓸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로 쓸 이야기가 따로 있으며 수필로 쓸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은 마치 피자나 통닭을 배제하고 주야장창 밥만 먹는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잡지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잡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학문의 깊이라든지 학문 용어라든지 학문에 걸친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글을 쓰고자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은평문인협회는 4가지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인협회와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가 또 연극협회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신생단체고 서울에는 아직까지 예총이라는 단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2018년에 전임 하철경 회장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됐는데, 올해 은평구의 지원금을 받아서 은평예술을 창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평구는 국립항공문학관을 유치한 그런 대단한 구거든요. 전국에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항공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은평문인협회 회장을 할 때 그 유치 결정이 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또는 은평구에 들어오는 국립항공문학관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은평예총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2년이나 됐습니다. 우리 포천문화예술인단.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빨리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였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요. 근데 잘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함에 따라서, 너튜브가 발달함에 따라서 오랫동안 유튜브를 보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스스로 배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한 3년 정도를 혼자 그렸는데 한 100작품 정도를 그렸어요. 그래, 그 중에서 5작품을 처음으로 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기타도 치고 또 차에서 하모니카도 불고, 인생은 즐기러 나온 것이니까 즐기며 받아쓰는 시창작법이라고 말했듯이, 인생은 천상병 시인이 놀러 소풍 나온 거라고 했으니까, 저는 소풍 나온 기분으로, 놀러 나온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서 돈도 벌고 인생도 즐기고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과로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대대로 문학과로 남아야 하거든요. 지금 16권의 책을 써냈는데 제가 그동안에 쓴
원고의 양 정도로 따질 때는 한 5, 60권 정도는 써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평생 100권의 저서를 제가 순수 쓰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제가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서 후배들이 저를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꿈은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꿈입니다.